네, 주전부리는요, 우리 불타는 주식둥이의 핵심 코너입니다. 돈 되는 정보를 마구마구 드릴 텐데, 일단 주제가 중요하겠죠? 오늘의 주제부터 보고 오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날계단 2차전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겠죠.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뽑아봤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트레이더들 플러스 모든 투자자분들 플러스 구독자분들 다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저도 그렇고 대다수가 이제 좀 쉬는 거 아닌가? 2차전지 너무 많이 올랐는데 했다가 오늘 바로 반성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랠리가 이어졌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질문을 좀 이제 고수분들에게 뻔한 질문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거 그리고 시장의 뻔한 얘기들이 아닌 속마음 속에 내 있는 내용들을 한번 끄집어 볼 텐데 직설적으로 아주 물어보도록 하죠. 사차장님. 네. 2달 전서부터 거의 뭐 고점이다 아니다 의견이 많이 나왔던 이차전지를 끝까지 밀어가지고 네. 엄청난 수익이 났고 하이드로리튬의 대박 수익률, 네. 2차전지 수익률 랠리 시장에서 고객분들의 찬사가 좀 많이 이어졌을 것 같은데 네. 좀 주머니 좀 두둑해지셨습니까? 그렇죠. 예. 배터리 쪽에 배터리 아저씨가 있다라고 하면은 리튬에는 전 리튬 오빠라고 하겠습니다. 리튬 오빠가 있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글쎄요. 지금 이게 예전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움직일 때는 사명에 에코가 들어가면 다 올라갔어요. 자, 고엔드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2차전지를 날개단 포스코 그룹주가 그 이전에도 강했는데 네. 오늘 너무 지난주 이어서 오늘까지 너무 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네. 에코프로 그룹주 대신 이제 안방을 차지한 것은 2차전지 내에서 포스코 그룹주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네. 둘 다의 공통점이 있죠. 네. 포스코 쪽도 그렇고 에코프로 쪽도 그렇고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아직은 포스코 쪽에는 철강의 향기가 너무나도 강하다. 철강의 향기. 예, 그래서 그걸 얼마만큼 떨쳐내면서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매출들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조금 다른 점도 있어요. 대부분 에코프로 그룹주 쪽에 속한 기업들은 2차 전지 친환경 쪽이에요. 그런데 이쪽 포스코 쪽에서는 오늘 올라온 종목들이 전부 다 2차 전지와 결부가 바로 직결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들도 좀 많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걸 누가 대체하고 너 많이 해먹었으니까 비켜. 내가 들어올게. 이게 아니라 각자의 영역이 조금 다르게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안방을 차지하지는 않고 네. 힘겨루기가 이루어질 거다. 안방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네, 좀 나눠서 살 것 같아요. 네. 어떤 좀 쭈삣쭈삣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태성 이사님의 느낌이 지금 일타 강사의 또 MZ 세대이실 것 같은데 젊은 감각은 어떤 의견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에코프로 아니 왜냐면 에코프로 이 주주분들 강성 주주분들이 제가 계셔가지고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잘못했다가 한번 크게 혼인한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질문인데 네네네. 저는 포스코홀딩스도 에코프로만큼 안방에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밀어내기엔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동거는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앞서서 차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포스코 그룹주 안에 그러니까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안에 사실은 일단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2차 전지와 확실하게 막 직결이 되지 않은데도 맞아요. 올라온 종목군들이 맞아요.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이 저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포스코의 한 표를 더 주기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 다 같은 의견으로 알겠습니다. 일단은 안방까지는 아니고 둘의 동반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저는 아까 사차장님의 답변 속에서 네. 제가 번외로 질문 하나 드릴 거예요. 포인트 잡아주신 게 철강의 향기가 강하고 2차 전지가 100% 아님에도 포스코 그룹, 즉 네. 포스코가 달렸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급등한 흐름이 나왔는데 맞아요. 이번 주 들어서 네. 효성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그룹주라는 테마, 네. 그룹주라는 트렌드가 이어져서 시장에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있다라고 충분히 봐요. 있다. 네. 이사님은? 저도 지금 그 얘기 듣자마자 네. 차 싶어갖고 CJ부터 좀 쳐봤거든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CJ 그룹주도 다 움직였습니다. CJ도 두산도 지금 움직인 것 같고. 효성 중공업주들도 네. 움직였고 두산 중공업주들 그룹주들도 움직였습니까? 근데 제가 알려드리러 왔는데 네. 지금 하나를 좀 배우고 가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닙니다. 지금 날카롭게 질문 제가 좀 건방지게 좀 질문을 드려도 역시 고수분들이라 알차게 답변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돈 되는 정보들을 얻어가시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최강의 향기가 낮다. 자 근데 현대 BNG 스틸이 급등이 나왔고 NI 스틸은 먼저 이미 갔었고 네. 포스코 스틸리온이 오늘 상한가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네. 2차 전지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이거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일단은 지금 증권업계에서는 포스코 그룹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그룹주 형태의 테마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 계열에 대해서 실적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철강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아까 제가 철강의 향기가 강한 쪽이 포스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맞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중국에서 리오프닝하고 경기가 좀 풀리는 듯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철강 가장 기본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철강의 업황이 좋아질 만한 그런 거에 직면을 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룹사 전반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되 여기에서 이 포스코 스틸리온 이름 바뀌었어요. 이름 많이 바꿨죠 여기저기요. 네. 그런데 이거 원래 무슨 기업이었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포스코 강판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쪽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컬러하고 도금 공장, 도금 강판 이런 쪽들의 8개 라인을 가지고 있던 회사가 바로 이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판을 주력으로 생산하는데 왜 이게 2차 전지랑 관련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차량이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전기차가 되면은 가벼워지나요, 무거워지나요? 무거워지죠. 무거워지죠. 그러면은 주행거리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행거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한 번 충전해서 200km, 300km 가는 것보다 롱레인지 모델이라고 해서 450, 500 이렇게 가는 걸 더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차량을 가볍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셰시나 이런 것들에서 가벼운 알루미늄을 적용한 게 결국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차량의 경량화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쪽에서 그런 고압축 알루미늄 강판까지도 생산을 해서 이런 전기차단에다가 적용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2차 전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에 대한 우리 김태성 이사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은 제가 히든 카드로 예. 이것을 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차장님께서 다 말씀을 이 하셔가지고 말씀을 다 네, 똑같은 일단- 의견이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0에서 45%가 이 도금 강판에서 나와요. 네. 특히나 지금 이 포스코 이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혼다와도 최근에 이제 물밑 작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도금 강판 쪽에서의 매출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 또 7에서 8% 정도의 매출이지만 임가공 쪽의 매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쪽 부분은 결국 자동차 부품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포스코 스틸리온이 오늘 상한가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대신에 이제 여기서 더 가냐 안 가냐는 이제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절대 못 하고요. 대신에 만약 시장에서 방금 저희가 했던 고민 포스코 스틸리온은 2차 전지와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투자 심리가 만약에 나오면서 조정이 나온다면 네. 그때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도 저는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보유자 영역이 벌써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시간 관계상 이제 한 분당 한 주제를 제가 질문을 스피디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아마 포스코홀딩스 주주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기분이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김성태 이사님께 연속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차트 보면서 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포스코홀딩스의 지속 상승 랠리 가능할까요?
제가 앞서서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드렸냐면 네. 최근에 전고점,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4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돌파를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다시 40만 원이라는 가격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요. 그때는 또 거래량이 잠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 드려보면 2달 전에, 3달 전에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 포스코홀딩스가 25만 원, 30만 원이었을 때는 3주에서 4주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주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 여기서 또 추세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무리해서 돈을 내가 갖고 와야 되나? 라는 의구심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일정 부분의 또 기간 혹은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어서 40만 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가 가장 중요하다. 원래는 에코프로가 이렇게 쭉 가버리면 안 됐는데 가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주식은 원래 저런 거구나. 포스코홀딩스도 저렇게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예외적인 일이었고 포스코홀딩스는 4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40만 원이 깨지면 일단은 뭐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취지이신 것 같고요. 깨지지 않는다라면 지속적으로 우상향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 주주분들 힘내십시오. 자, 포스코 엠텍 네 번째 질문으로 포스코 엠텍을 질문할 텐데 우리 사영화 차장님. 네. 포스코 엠텍이 2차 전지 확대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은근히 진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랐죠. 예,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셔요? 이거 2차 전지 수혜가 있을지 네.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예전에 한번 뉴스가 잘못 나왔어요. 저도 네. 그 뉴스를 인용해서 방송에서 또한 잘못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포스코 아르헨티나 염호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걸 포스코 엠텍이 지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기사가 잘못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게 보도가 됐었고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 수혜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 하는 일은 결국에는 만들어진 철강을 포장하는 이런 포장하는 일이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일이고요. 50%입니다. 거기다가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은 단순히 포장만 하는 게 아니고 철강 원료 쪽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서 탈산재 공급이라던가 페로망간 공장 그리고 동판재 공장 이런 쪽들에 대해서 위탁 운영을 하면서 원재료에 대한 역량도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지만 과연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생산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인산 리튬 생산될 거거든요. 그거 포장해서 와가지고 항구 쪽으로 내려서 굉장히 긴 거리예요. 포장해서 결국에는 광양제철소 왔다가 거기에서 포장 뜯어서 다시 탄산 리튬 그리고 수산화 리튬 이런 식으로 배터리의 원재료가 될 텐데 거기에서 포장재 관련된 매출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나올까라는 부분보다는 포장이라는 본업은 조금 제쳐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재료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제가 해석을 해보면 포스코 엠텍은 역량 부분 수혜 확대까지는 아니다. 그냥 다리를 걸치고 있는 정도다. 포스코 엠텍의 급등은 2차 전지로서의 뭐 에코프로만큼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니다. 근데 또 주가 가는 흐름을 보면은 더 갈 수는 있는데 네. 한 발 빼겠습니다. 예, 여기서 네.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터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포스코 그룹도 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좋은 거 골라서 사면 되는 거고요. 기존 주주분들은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로스코 설정해 가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질문입니다. 자원 개발 이슈, 포스코 인터도 이제 친환경 사업 밸류체인 구축이 된다. 30년까지 이제 몸집을 6배까지 키울 거다. 이런 친환경 승부수 통할 네. 것 같으세요? 통하고 있죠. 통하고 있다. 지금 주가의 모습을 보면요. 네. 네, 일단 뭐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현실화되는 것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동안의 기반이 지금 잘 잡혀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반 자체가 상사업체잖아요. 상사업체는 결국 이 엄청나게 이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판매를 어디 쪽으로 할 것이냐, 뭐 A 쪽으로 할 것이다, B 쪽으로 할 것이다, 뭐 C 고객을 만나겠다, D 고객을 만나겠다. 다른 업체들은 먼저 기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누구한테 팔까 고민을 할 텐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기존의 이 트레이딩망을 이용을 하면요. 그런 상황에서 또 포스코 모빌리티 이 연결 자회사를 통해서 이 모터코어를 또 생산을 합니다. 이제 모터코어를
1, 2년 생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력도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왜 이 기업이 이제서야 좀 반응을 받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저는 뭐 1, 2위를 다툴 정도로 저는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좋게 이제 봤던 기업인데 네. 저는 충분히 시장의 관심을 이제 한번 제대로 받았으니 뭐 여기서 가격 조정이 조금 나오면 땡큐죠. 가격 조정이 지금 이틀간 급등치고 올라갔는데 요 급등치고 난 다음에 음봉 하나 두 개 나올 때 나가라면 잡겠다. 요새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에코프로를 보면서 네. 예전에는 장중에 조정이 나오면 일단 그날 피하고 봐야지라는 생각이었는데 네. 요새는 장중에 자꾸 조정이 나오면 네. 지금 살까? 이런 생각이 좀 그냥 많이 올라탈까? 들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 네. 에코프로는 특이한 케이스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를 욕하실 수는 있겠지만 손절을 거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시장은 트렌드가 지금 그러니까. 근데 만약 죽어도 나는 한번 물리면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괜히 한두 번 그걸로 2% 3% 먹다가 20, 30% 계좌 까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네. 그것은 구독자분들이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장님의 이 의견 네. 동의하십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테마가 많은데 시장의 유동성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완벽하게 돌아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제한된 유동성으로 수익을 내려다 보니까 AI 로봇 핫했던 것들에서 2차 전지 그리고 또 반도체 단, 디스플레이 단의 소부장까지 움직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훅 꺼져버리고 이쪽이 올라오면 또 이쪽이 내려가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트렌드에서 약간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올라가는 종목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포스코 퓨처엠이죠. 포스코 케미칼이었던 종목 사명 바꿔서 포스코 퓨처엠으로 바뀌었고요. 포스코 RCT, 포스코 DAX로 바뀌었죠. 포스코 그룹들이 다 움직여서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뭐 직원직설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포스코 그룹 중에 내 마음속의 원탑은, 자, 사차장님 먼저. 네. 예. 저는 포스코 퓨처 M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포스코 사명 퓨처 너무 M. 많이 바꿔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 이게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었습니다. 근데 퓨처 M으로 바꾼 거예요. 네. 결국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배터리 우리나라 3사의 역량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면 올해 말에 수주 잔고가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게 얼마냐? 1,000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그중에서 양극재 원가의 40에서 60, 누구는 많게는 70%까지 봐요. 근데 대략 평균 잡아서 50% 치면은 1,000조에서 50%면 얼마죠? 500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내려가는 게 리튬입니다. 리튬이 양극재에서 또 원가 비중을 6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럼 500조에서 다시 60%, 리튬이 300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배터리 셀이 있고 그 밑으로 양극재 그리고 리튬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포스코 그룹 내에서 2차 전지 쪽 물론 염호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강점을 가진 포스코홀딩스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포스코홀딩스는 아직까지는 무엇의 향기가 강하다? 철강 쪽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철강의 업황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이런 쪽에서 매출의 일정 부분이 2차 전지 쪽 염호로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밸류가 높아질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여전히 굴뚝산업인 철강산업 쪽의 밸류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매출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양극재 업체인 포스코 퓨처엠 이쪽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뭐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 움직였지만 걸러내야 된다. 진짜 2차 전지는 따로 있다. 딱 찍어주신 게 포스코 퓨처엠 9 포스코 케미칼이었다. 근데 이게 2달 전에도 1,000조 이야기하셨었고 네. 또 신뢰감이 확 갑니다. 근데 지금 결론은 지금도 따라 붙어도 돼요? 근데 지금 또 따라붙는다라고 하면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네. 내가 어느 지지선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런 급등주에서는 5일선 내지는 11선 정도에서는 저는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5일선 11선 음봉 떨어지면 나라면 잡겠다 말씀을 해주셨고 포스코 그룹주 내 원탑은 포스코 퓨처엠이다. 아니다. 내 생각은 다르다. 저요. 김태성 이사님. 네. 예. 저는
오히려 포스코홀딩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외로 또 포스코홀딩스를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네네. 올라갈 때만 생각을 합니다. 네. 그죠? 지수가 올라갈 때만 혹은 내 보유 종목이 올라갈 때만 생각을 네네. 해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 이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온다면 가장 깊게 조정이 나올 종목이 어디인가 봤을 땐 당연히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변동성이 큰 기업. 그러니까 만약에 오르기 전이라면 저도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뭐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왜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2% 갈 때 반도체 소부자 5%, 10%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그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게 변동성이 많은 기업일수록 감내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특히나 1월 달, 2월 달, 3월 달 연속적으로 지금 분기 자체 상승으로 쭉 올라온 시장이라서 여기서 조정이 자칫 깊어지거나 길어지면 고점에서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스트레스가 정말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저는 그것을 이제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물려도 가장 먼저 탈출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 가장 안전할 종목이 어딘가라고 놓고 봤을 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다른 쪽보다도 포스코홀딩스를 차라리 사는 게 낫다. 네,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에 심취해신 많은 분들은 포스코홀딩스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해도 아마 안 사실 겁니다. 이거 뭐 하루에 2% 3%도 안 움직이는데 이걸 왜 사?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안 좋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 포스코홀딩스도 굉장히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역발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현장에 있는 저는 벌써 보이지 않는 삼합이 겨루어졌어요. 두 분이. 역으로 역발상으로 나는 포스코홀딩스를 들어간다. 안전한 종목을 택하겠다라고 해주셨고요. 김태성 이사님의 원탑 내 마음속에 포스코 원탑은 뭐니 해도 포스코홀딩스다라는 의견 주셨네요.